간혹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인사도 잘하고 언제나 웃는 얼굴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도 질 나쁜 환경 속에 계속 지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고사성어로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악에 물들게 됨을 뜻합니다. 비슷한 속담으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가 있습니다. 해리스는 1995년 9월 9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5 자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문제는 꽤 어린 시절부터 나타났습니다. 해리스는 지적장애의 징후를 보였고 학교의 정규과정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규칙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는 나름대로 노력하여 고등학교까지 진학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그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긴 했지만 성적도 안 좋은데 출석률마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10학년 이후에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사실 해리슨의 어머니는 1971년에 그가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2년을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970년 초에 해리슨은 건설산업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해리슨은 술과 약물에 찌들게 됐고 여러 포주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수많은 여자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처음 경험한 해리슨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인생 중에서 처음으로 깊은 사랑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한 해리슨은 다시는 어린 시절과 같은 절망적인 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는 종교적으로 심취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거리에 데리고 나와 지금 그의 생활 방식의 부도덕함에 대해 설교하기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1979년이 되어서야 그는 부모님의 집을 떠나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질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 동네였습니다. 그가 새로운 집에 정착하면서 여러 이웃들과 만나게 되는데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피해 독립을 했지만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여전히 술과 약물에 의존하는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새로운 포주들 그리고 여자를 찾는 것도 쉬웠습니다. 해리슨의 생활 방식 자체는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의 모든 사람들은 해리슨에 대해 친절하고 좋은 남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경찰에 붙잡힌 적도 없었습니다. 1983년에 해리슨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단지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가 이곳으로 이사간 이유가 있습니다. 해리슨을 포함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아파트 주차장을 울타리로 막고 그곳에서 약물을 사고 파는 장소로 만든 것입니다. 해리슨은 새로 이사온 아파트에 4년간 살았고 동네에서 그의 인기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완전히 악당들의 소굴로 바뀌었고 그곳에서 많은 거래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지위는 꽤 높았고 여자들을 유혹하기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있는 해리슨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는 집세를 제때 냈고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10대들과 농구도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리슨이 장애연금을 받는 것도 모두들 알았기 때문에 다들 그가 장애를 가졌음에도 언제나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987년 여름이었습니다. 해리슨의 이웃들이 그의 집에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다고 불평했습니다. 집주인이 해리슨에게 이런 불만사항이 들린다고 알렸고 냄새가 나지 않게 청소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집주인의 요청을 계속 무시했었기 때문에 결국 8월 9일에 퇴거 요청을 했습니다. 해리슨은 군소리 없이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해리슨을 내보내고 집주인이 집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리슨을 믿어왔던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리슨은 현관문을 판자로 덮어서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에 집주인은 즉시 신고했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피트 경관은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이웃들이 불평했던 냄새가 죽음의 냄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가 해리슨이 거주하고 있던 층에 도착했을 때 지독한 냄새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리슨의 집이 몇 호인지 알려주지 않아도 냄새만으로도 그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피트 경관이 문의 열쇠 구멍을 통해 안을 들여다 보았는데 한 명의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경관은 즉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온 경찰과 함께 해리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들을 반기는 것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는 흑인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그 시신은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약물과 함께 혈흔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꽤 높이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미 백골이 된 세 번째 희생자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봤는데 그곳에서도 백골이 된 네 번째 희생자가 발견됐습니다. 다섯 번째 해골이 된 시신은 매트리스 사이에 끼어져 숨겨져 있었으며 여섯 번째 해골이 된 시신은 옷장 앞에서 쓰레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당국은 아파트 전체를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곱 번째 희생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발견됐습니다. 해리슨의 사진은 즉시 신문을 포함한 모든 언론을 통해 유포됐고 일반 대중들에게 그와 절대 접촉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리슨은 공개 수배됐고 공공장소에서 여러 번 목격됐었지만 4번 빠져나갔습니다. 8월 17일 해리슨은 본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음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에게 자수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결국 해리슨은 어머니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아파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잡혔고 즉시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해리슨은 이상한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처음 이사를 왔을 때부터 그 시신들과 해골들이 있었다고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슨이 주장한 것에 대한 근거는 일절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집요하게 해리슨에게 자백을 요구했고 결국 7명의 희생자에 대해 자백하게 됐습니다. 그는 관계 중에 목을 졸랐고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 그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자백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는 시신들이 부패하기 전까지 가지고 놀았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리슨이 어느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는 흥미로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해리슨이 저지른 짓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리슨에 따르면 그는 3가지 인격을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른 인격인 마티는 모두가 사랑하는 기독교 자격부였습니다. 주니어라는 인격은 2살짜리 아이였고 프랭크라는 인격은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해리슨에 의해 여성들이 목숨을 잃은 이유가 바로 자신의 여러 인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리슨의 재판은 그가 붙잡힌 지 7개월 후인 1988년 3월 7일에 시작됐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리슨과 가깝게 지냈던 여성 폴라가 증인석으로 소환됐습니다. 그녀는 해리슨이 관계 중에 목을 조르곤 했고 종종 자신이 여자친구의 목숨을 뺐고 시신을 가지고 논 것에 대해 자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라의 말에 따르면 해리슨이 너무 무섭게 굴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를 거역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해리슨의 변호사는 그가 다중인격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러 약물이 사용됐기 때문에 추가로 심신미약 상태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슨의 IQ 검사도 진행됐고 그의 IQ는 6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독한 사건에 대해 유죄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해리슨의 정신적 능력을 고려하여 더욱 낮은 형량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안 검찰은 무조건 사형을 받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1988년 4월 28일 해리슨은 총 6개의 사형 선고를 받았고 추가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사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은 종신형의 복역이 끝이 나야 사형 선고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리슨은 재판 내내 본인이 어째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슨이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리슨의 변호사들은 계속 항소를 했고 결국 특정 범죄에 속한 정신지체인은 사형에서 면제된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해리슨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형 위협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편안히 종신형만 복역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됐습니다. 그가 저질러 온 짓과 평소 생활 방식을 보면 본인의 선택이 어떤 것을 초래할지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런 자비를 베푼 법원의 결정은 이 사건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